지금 이제 최근에 통계청 자료도 나왔고 네. 우리 이제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이제 플랫해졌다. 네. 이 말은 뭐 좀 있으면 이제 좀 상승 반전할 걸로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네. 지금 우리 3분기 네. 턴 어라운드 할 걸로 보십니까? 뭐 일단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그렇고 통계청 자료도 그렇고 지금 순환 변동치가 좀 바닥을 통과하는 듯한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미국 경기가 안 좋은데 왜 한국은 이래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글로벌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도 제조업, 서비스업, 소비, 제조업 뭐 다 다른 것처럼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경기 사이클도 다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판단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21년 상반기를 정점으로 꺾여 내려왔다는 그림, 다른 선진국보다도 먼저 경기 정점을 통과했다는 그림에 의해서 먼저 저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이 중심에는 아까는 미국은 소비가 비중이 높았다면 한국은 제조업, 수출 비중이 높거든요. 일단은 제조업 변화들이 좀 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광공업 생산은 여전히 마이너스권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폭을 줄이고 있고요. 그리고 제조업 가동률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제조업 경기가 더 나빠지기보다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림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 5월 제조업 지표를 보면은 의미 있었던 거는 그동안 한국 제조업이 안 좋다 했던 생산 능력 반등했고요. 재고 대비 출하 비율도 꺾여버렸습니다. 예. 뭐 한두 달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 선행지수 그리고 제조업 지표 그리고 생산 능력과 재고 출하 비율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변곡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3분기 중에는 그러니까 지금 5월 데이터까지 나왔거든요. 6, 7, 8월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턴어라운드하고 경기가 이제는 바닥을 통과했다는 시그널들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OECD가 경기 선행지수 우리 4월치를 사실 지난번에 수정할 때 보면 이제 네. 재고가 좀 많아서 예상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재고는 좀 줄어든 거로 나왔군요. 이번에 5월 달은 처음 굉장히 오랜만에 꺾였고요. 물론 재고 출하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본다면은 이 높은 수준에 꺾여 내려오기 시작한다는 부분들, 특히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들에 의해서 저는 더 나빠지는 그림보다는 이제는 좀 더 좋아지는 그림 쪽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수출이 살아나야 될 텐데 지난달 플러스 반전했어요. 이 실적이 좀 희망을 보여줬다고 봐야죠. 아직까지 무조건 좋습니다라고 말하기는 한두 달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빠지진 않을 겁니다. 바닥을 통과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 수출 증가율을 보면은 마이너스 6% 기록하면서 좀 마이너스 폭을 줄이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수출 증가율 그리고 대중국 수출 증가율 또한 이 수출 증가율 자체가 4월 저점으로 2개월 연속 마이너스 폭을 줄여가고 있어서 더 나빠지는 그림보다는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좀 한국 경기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거는 기저효과 때문이야. 작년 6월 달에 퉁 떨어져서 이 기저효과가 들어와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좋지 않나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 그림 중에 하나가 금액이에요. 수출 금액. 보시면은 1월을 저점으로 전체 수출 금액은 등락은 있지만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전체 수출 금액은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중국 수출 금액도 올해 최고치 수준에 위치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1월 달을 저점으로 한국 수출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일평균 수출 금액입니다. 일평균 수출 금액이 5월 달에는 24억 달러, 22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24억 달러를 기록했고 6월 때로도 23억 9천만 달러 고점권에 위치해 있죠. 그러니까 더 나빠지지 않고 평균 수출 금액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림이고 더 눈에 띄는 부분은 반도체 일평균 수출 금액입니다. 이게 3억 9천만 달러로 2022년 10월 이후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전년 대비 변화율과 더불어서 한국 수출 금액 자체가 그리고 일평균 수출 금액 자체가 올라오고 있다는 점들을 좀 더 눈여겨보신다면 한국 수출이 조금씩이라도 회복되고 있구나, 나아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시장은 방향성을 위쪽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한국 경기가 더 나빠지기보다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보강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총에서 이제 30% 정도가 반도체 두 기업 아닙니까? 네. 지금까지는 저점 치고
회복할 거란 기대감 네. 이 작용해서 좀 올랐다면 앞으로는 사실은 이제 숫자로 좀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1분기 저희 반도체 애널리스트도 상반기 중 저점을 통과할 것 같은데 1분기인지 2분기일지에 대한 컨빅션이 조금 약했었던 상황에서 최근 수출이라든지 출하량 데이터를 보면서 확실하게 1분기가 저점이고 2분기부터는 회복될 겁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적 전망치 또한 1분기를 저점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종식을 아마 2분기 실적 시즌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실적 측면에서 보여주는 것과 더불어서 업황 자체가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하나둘씩 감지되고 있죠. 반도체 재고 출하 증가율을 보면은 진짜 안 좋았던 건 맞습니다. 지금 2000년 이후 최저점까지 내려왔다가 5월 달에 소폭 반등 시도를 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지나고 있다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 가동률이 2월 저점으로 팡 튀는 그림들입니다. 예. 지금 보면은 재고 때문에 재고와 출하 증가율이 계속적으로 떨어졌던 모습인데 어느 정도 가동률이 올라와 주면서 그리고 재고가 일부 소진되면서 반도체 업황 자체도 이제 5월 달을 지나면서 최악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그림들이 턴어라운드 하게 된다면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재고가 줄어들고 반도체 가격이 조금 올라간 데 따른 업황 실적 턴어라운드는 나타나겠지만 이제 하반기 내년까지 열어놓고 본다면 진짜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서 실적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그림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실적이나 업황에 대한 걱정들은 좀 내려놓으시고요. 그동안 기대하셨던 분들은 이 기대감들이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시작했더라고요. 네. 자, 이제 시즌인데 이 2분기 실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2분기, 3분기, 4분기, 그러니까 2분기 프리어닝 시즌 들어가면서 실적 전망치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2분기 실적 전망치 추이를 보면 굉장히 특징적인 게 있는데 반도체가 올라가고요.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이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동안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눈높이가 낮아져서 조금씩 올라가는데 반해서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들, 그런 산업들은 조금은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업종별로 보면은 23년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얼만큼 변했는지, 3분기 영업이익이 얼만큼 변했는지를 보면은 운송, IT 하드웨어, 기계, 철강, 자동차, 화학 정도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끝에를 보시면은 반도체하고 유틸리티도 적자가 축소되고 있다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서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자신감들은 좀 약한데 특정 업종, 그동안 너무 나빴던 업종들의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실적이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특히 1분기 대비 2분기 수출 변화를 같이 보면은 선박, 조선이 좀 많이 올라오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컴퓨터, 섬유, 일반 기계 이런 쪽들이 수출이 되게 견조했거든요. 이 흐름과 2분기 실적 전망 흐름들을 같이 매칭해서 본다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 그리고 의류라든지 이런 쪽들이 조금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2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일부 조정은 있겠지만 시장의 충격 변수라기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이 낮았던 업종들은 예상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플러스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쭉 사다가 최근에 조금 팔았는데 네. 외국인 수급 3분기에는 좀 어떨 걸로 보세요? 일단은 외국인은 계속 그런 2022년 7월 이후 매수 매도 하면서 계단식으로 계속적으로 매집을 해나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3월 22일부터 외국인이 8조를 넘게 샀는데 그때 샀던 과정을 보면은 그동안에는 많이 떨어지면 사고 한 2,500 넘으면 팔고 이 패턴에서 3월 22일부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을 넘고 1,340원까지 가고 그리고 코스피도 2,400선대에서 2,600선대로 가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정신없이 샀거든요. 자, 그럼 그 이유가 뭘까라고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익 전망과 그 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되면서 글로벌 증시 대비 이익이 좀 더 나은 그림들, 밸류에이션 부담은 낮아지는 그림들이 만들어졌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부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3월 중순까지 5월 초까지는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가면서 달러 대비 원화 약세를 보였는데 이게 5월 초를 지나면서 급격하게 떨어졌거든요. 워낙 강세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외국인이 환차 이익을 볼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외국인이 1조 정도를 팔았던 이유는 원달러 환율이 급반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달러 대비 원화 약세가 전개됨에 따라서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매물을 출회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또한 이제 7월을 지나면서 좀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 무역 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 전환을 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을 조금 더 제어해 줄 수 있는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10일, 20일 누적 순매수를 보면 22년 하반기 이후 저점권에 도달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이 매집을 해가는 과정에서 단기 차익 매물을 출회할 수 있을 정도의 정점에 다가왔다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6월 말을 지나면서 외국인 매도 압력은 정점을 통과했고 7월을 들어가고 7월 지나면서는 좀 더 매수가 좀 더 강하게 견조하게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7월 달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펀더멘탈 변화와 더불어서 환율 그리고 외국인 수급 또한 시장이 좀 우호적인 흐름들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주가 전망보다 어려운 게 환율 전망. 네, 맞습니다. 달러와 최근 뭐 잠깐 좀 강세고. 네. 3분기는 흐름 어떨 걸로 보세요? 일단은 뭐 원달러 환율 레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환율을 결정짓는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오기도 하고 언더슈팅이 나오기도 하고 상대적 관계에 따라서 등락을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요. 저는 환율 방향성의 큰 흐름들을 미국과 유로존 간의 경제 성장률 격차, 기준금리 격차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달러화를 구성하는 거의 57%가 유로화거든요. 예. 근데 둘 간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0.97입니다. 그러니까 57% 정도의 비율로 거의 전적으로 서로 완전히 반대로 간다. 네, 반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 간의 경기가 누가 센가, 통화 정책이 누가 더 매파적인가, 이 흐름에 따라 달러화의 방향성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작년 2022년은 일방적으로 달러가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유럽보다 좋아지는 국면으로 전환됐고 기준금리 격차도 0.5에서 2%포인트까지 확대되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달러가 강세였죠. 그런데 3분기 10월 달에 고점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경기는 미국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유럽의 매파적인 스탠스가 그동안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매파적이었다면 유럽이 매파적으로 한 발 다가서면서 이제 동등해졌거든요. 그러면서 작년 10월 달에 달러 고점이 나왔고 2분기까지 달러 인덱스가 100에서 104, 105, 뭐 100까지 갔다 또 103 뭐 이렇게 등락을 보이는 이유는 이제 미국과 유럽 간의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의 힘은 유럽 쪽이 더 매파적으로 가고 있는데 경기가 아직까지 미국이 괜찮다 보니까 둘 간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박스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2분기 이후 3분기부터죠. 3분기부터 보면은 GDP 성장률도 통화정책 격차도 이제 유럽이 우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뭐냐? 경기도, 통화정책도 유럽이 더 세다라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된다면 유로화 강세, 달러 약세력이 높아지면서 달러 인덱스 자체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연말 달러 인덱스는 90포인트 초중반, 원달러율 1200원 초반까지 열어놓고 있어서 앞으로 달러 인덱스는 우하향, 원달러율도 우하향하는 그림들을 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게 좀 시원하게 올라갈 때도 좀 된 거 아닌가 이런 기대도 생기는데 뭐 3분기 코스피는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저번 달에도 와서 말씀드렸던 것은 조정 시 매수 전략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3분기, 그러니까 7, 8월 중에는 코스피 2,780, 2,800 돌파 시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 수출 계속적으로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고요. 무역 수지 흑자, 환율 그리고 외국인 수급에 좋은 변화를 주겠죠. 그리고 한국 경기 선행 지수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12개월 선행 EPS나 순이익 전반적으로 올라갈 거고요. 여기에 2분기 실적 시즌까지도 시장에 안도감을 주면서 좀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뜨거워지는 여름 7, 8월에는 한국 증시 코스피도 같이 좀 뜨거워질 수 있으니까 오늘 7월 첫 거래일인데 증시가 등락을 보인다 할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늘려나간다면 지난번에는 2,500선 초중반이라 말씀드렸는데
뭐 7월 전망을 하면서 2,600이 깨지면 좀 모아가자라는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처럼 하단도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이유는 앞서 보여드렸던 12개월 선행 EPS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단도 상단도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시장이 충격을 받기보다는 단기 등락을 잇되 계속적으로 2,700, 2,800 돌파 시도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림들을 열어놓고 아마 7월을 대응하신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물론 4분기에는 좀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7, 8월 달까지 상승 여력이 지금 2,600포인트라고 한다면 200포인트 정도 남았고 2,600을 좀 깬다고 한다면 지수 자체만으로도 8에서 1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거거든요. 업종이나 종목별로는 좀 더 상승 여력이 더 크겠죠. 이런 매매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아마 여름 휴가는 조금 여유 있게 다녀오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보면은 뭐 반도체, 2차 전지, 네. 자동차, 방산, 엔터, 조선 네. 참 좋은 섹터였어요. 상반기. 3분기에도 계속 흐름 이어갈까요? 뭐 일단은 저는 주도주가 바뀌면서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6월 달에 조정받을 때 차별적으로 올라왔던 애들을 따로 보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주도주라고 한다면 시장이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하고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받고 또 다음 상승 사이클, 상승세가 재개됐을 때 같이 움직이는 게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조정받을 때 흔들렸던 업종, 대표적으로 반도체, 2차전지, 셀이고요. 자동차, 그리고 뭐 방산, 이런 애들을 적극적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 쉬어가거나 조정받고, 시장이 조정받을 때 차별적으로 반등하는 애들은 순환매 차원에서, 그리고 수익률 갭 좁히기 차원에서의 반등이지, 주도주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순환매 대응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내셨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순환매도 조금은 자제하고, 좀 범위를 줄이고, 기존 주도주들에 대한 비중 확대가 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분기 이제 실적 나오고 네. 수출 이제 조금 개선세고. 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섹터 종목들이 좋아질까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기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2분기 수출도 전분기 대비 개선된 업종들을 같이 보면은 반도체, 자동차, IT 하드웨어, 운송, 기계, 철강 정도. 근데 철강은 좀 2차전지 색깔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고민되긴 하는데요. 일단은 반도체, 자동차, IT 하드웨어, 운송, 기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기계는 이런 실적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거든요. 예. 올해 연초 들어서 쉬지 않고 사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6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1조 정도 매도를 했는데 반도체는 오히려 더 많이 샀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수급까지 가세하고 있는 업종들, 반도체, 자동차, 기계업 중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운송 같은 경우도 최근 실적이 레벨업 되면서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도체를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가 주도주로서의 변신을 하고 있고 2016년, 17년과 같은 주도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16년에도 감산 결정이 있었고 2016년 하반기 턴어라운드, 2017년 실적 레벨업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거든요. 올해까지는 2016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는 울퉁불퉁한 상승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고점을 높여가면서 반도체가 시장의 주도력을 꽉 쥐고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반도체를 최소 업종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동차, 2차전지 셀,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린다면 운송이라든지 조선까지도 관심권에 두고 바라보시면 아마 3분기 수익률을 좀 더 높게 가져가시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관련 섹터의 대표적인 종목 전망도 좀 해보고 싶고 네. 좋게 보시는 이유가 있으면 이유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업종들이 대표주들을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외국인 매매거든요. 외국인 수급이 좋아질 때는 대형주가 강합니다. 물론 1, 2, 3, 4월까지는 코스닥이 엄청난 상승을 했죠.
그랬던 이유는 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2차전지 소재 쪽으로 집중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고 네.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면은 업종 대표주들이 움직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하반기 탑픽으로 제시드리는 게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 자동차에서는 기아, 화학, 뭐 2차전지겠죠. LG화학, 조선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밑에 6개의 종목들은, 업종과 종목들은 플러스 알파로서 3분기까지 수익률을 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기전자, LG이노텍은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계는 앞서 말씀드렸던 기계 업종이죠. 여기서 북미 인프라 투자 수요가 들어오고 있고, 2차전지 쪽에는 SKC, 건설도 삼성엔지니어링,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화학은 한화솔루션으로서 신재생에너지 관련적인 쪽이죠. 좀 생뚱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유통 신세계 쪽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최근 소비가 나쁘다 하지만 소비 판매 증가율은 지금 플러스 반전을 시도하고 있고요. 소비자 심리 지수는 계속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은 경제 특성상 수출 비중이 높다라고도 하는데 수출 증가율과 소비자 심리 지수 간의 상관관계도 굉장히 높거든요. 수출이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소비 심리까지도 올라오면서 아마 국내 유통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권에 놓고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듣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습니다. 악재들이 많은 상황에서도 시장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죠. 그런데 시장이 올라갈 때 악재가 없었던 적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악재와 호재 사이에서 시장이 방향성이 결정되는데 지금은 펀더멘털의 힘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방향성 위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많은 펀드 매니저분들도 이런 질문을 하시죠. 이경민 팀장 뭘 봐야 되냐? 이익 전망, 12개월 선행 EPS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주식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비중을 늘려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아마 2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한 8월 중순 정도까지는 굉장히 좋은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악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 좋은 소식에 더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좋아지는 변화, 긍정적인 변화들이 뭐가 있을까를 눈여겨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7, 8월 달까지 수익을 내실 수 있을 테니까 모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여간 매우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좀 힘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